그러면 지금은 게시글이 있을 경우에 게시글 존재라고만 나오는데 보통 이제 네이버 카페를 보자면 글이 좀 많은데 전책을 보시면 이렇게 게시글 목록이 보이죠. 이게 우리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article list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게시글이 있으면은 이런 게시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게시글이 있다라고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안 되고요. 게시글이 있으면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록을 뽑아 와야 됩니다. 뽑아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뽑아 와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else의 경우면은 게시글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존재한다라고 써주지 말고 순회하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를 int i는 0부터죠. 어레이 리스트 순회해야 되니까 반복 횟수는 articles의 사이즈만큼 i 값이 1씩 증가하면서 모든 인덱스를 순회할 수 있게. 그러면 빼와야죠. 순회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articles에 get을 해야 빼올 수 있죠. 여기에다가는 인덱스. 그래서 빼온 거를 article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0번 인덱스에 들어있던 게시물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는 거고 i 값이 증가하면서 각 인덱스에 들어있던 아티클 객체의 리모컨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빼올 때마다 출력을 해줘야죠. 그 게시글에 제목이나 뭐 번호 이런 거. 일단은 얘가 번호, 얘가 제목. 번호랑 제목 두 개만 한번 출력해보죠, 먼저. 자, 그러면 이 리모컨, 이 아티클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아이디에 접근할 수 있겠죠. 접근해서 빼올 수 있고, 아티클에 바디? 아니지, 타이틀이죠. 제목을 빼올 수 있는 거죠. 보통 목록에서는 내용은 안 보여주니까 일단 번호랑 타이틀, 제목만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기 전에 게시글이 없다면 여기서 끝날 거고, 왜냐면 if랑 else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참이면 이쪽은 아예 실행도 안 할 거니까.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article list라고 하면 당연히 게시글 없으니까 게시글이 없다 나오고, article write에서 게시글을 써주면 게시글이 하나 있고, 리스트를 해보면 1번 글과 1번 글의 제목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 더 써볼게요. 한 3개까지 써보겠습니다. 타이틀 2, 바디 2, 그리고 다시 article list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 결과를 이렇게 한 줄씩 있다고 보세요. 그럼 뭔가 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작성한 순서가 있잖아요. 타이틀 1을 제일 먼저 썼고 1번 글을 제일 먼저 썼고 3번 글이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요게 제일 밑에 나와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귀납적으로 보면 이제 한 10,000번째 글은 제일 밑에 있겠죠. 10,000번째 글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면 최신 글이 제일 상단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많이 해봤죠? 역순으로 나오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0부터 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꾸로 해야죠. 그러면 아티클스의 사이즈부터 하면 될까요? 인덱스를? 우선 종료 조건은 0번 인덱스까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감소 스텝도 밟아야 돼요. i 값을 인덱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3칸밖에 없다, 글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각 인덱스에 들어있는 글 객체는 0번, 1번,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데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3이면 없는 인덱스에서 찾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클스의 사이즈에서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실행해보면 아티클 라이트라고 해놓고 글 3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글 3개 있겠죠? 3번 글까지 작성됐으니까 리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최신 글 먼저 나오잖아요. 뭐 이 상태로 해서 아티클 라이트에서 새로 하나 더 썼어요. 최신 글이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또 올려야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용해서 올려도 됩니다. 이거 이용해서 올리려면 수업 페이지에 절차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반복하면 돼요. 여기를 한번 했다면 이 부분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냥 이런 거 띄우기 귀찮다, 인텔리제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git에 여기 커밋 있죠? 커밋 누르면 이쪽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반영할 내용, 커밋할 내용을 체크하고 커밋 메시지 쓰면 돼요. 목록기는 구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말고 푸시도 해야죠. 푸시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K예요. 네. 그래서 커밋 메시지 선택하고 푸시 anyway 이렇게 하면은 올라와 있겠죠? 네. 게시물 목록 기능 구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서 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분명히 게시글을 4개 썼어요. 그러면 이걸 종료했을 때도, 종료하고 다시 실행했을 때 아티클 리스트라고 해보면 게시글이 없다고 나와요. 게시글 4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왜 저장 안 될까요? 저장이 안 되는 이유, 해당 프로그램을 멈추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멈추고 나서 다시 실행해보니까 게시글이 없다고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드를 한번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게시글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보자면 게시글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이 조건이 참인 경우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려면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티클스는 어레이 리스트죠. 얘의 사이즈가 0이래요. 그렇다는 건 게시글이 없다라는 거고, 맞죠? 그러면 저장이 안 됐다는 거죠. 영속 저장이 안 됐다는 거죠. 게시글 객체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 아티클스 얘도 변수잖아요. 변수.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예요. 따라서 메인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지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게시글을 몇 개를 저장해봐도 메인 메서드를 종료하게 된다면 없어지고 말겠죠. 게시글도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이제 실행할 때마다 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안 배웠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학원 수업 DBMS에서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자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려면 외부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JDBC라고. 한번 보자면 JDBC 자바 기반이라고 나와있죠.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및 업데이트. 그래서 이걸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나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쿼리라고 있습니다. SQL 문법 쿼리라고 합니다. 이런 쿼리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저장해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 안쪽에 있는 저장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장소가 이 프로그램 안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영속성이 생기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 우리 거 프로그램이고, 여기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여기서 게시글을 작성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따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 SQL 중에서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마리아DB, MySQL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툴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SQL 요그라고 YOG 깨지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쿼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출력 같은 게 있어요. 조회라는 셀렉트문이 있는데, 그 셀렉트 구문을 실행하면 결과가 출력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얘기도 잠깐 했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연동하려면 이게 돼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게